재물과 복을 부르는 제사는 따로 있습니다. 제사상 하나 때문에 온 가족이 원수가 되고 조상은 하늘에서 음식을 못 먹어 우는 것이 아니라 흩어진 자식들의 마음을 보며 피눈물을 흘립니다. 오늘 이 늙은 중은 인과응보의 법칙에 따라 어떤 마음으로 제사를 지내야 가정이 화목하고 재물이 쌓이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철입니다. 한국 사람에게 조상님을 모시는 제사는 우리 전통 문화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중 하나이지요. 불교를 믿든 천주교를 믿든 그 어떤 종교가 없더라도 조상님을 섬기는 도리만큼은 우리 모두가 지키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제사가 있지요.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설날과 추석이 중요하듯 돌아가신 분에게는 제삿날이 가장 큰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제사는 매우 신성한 행사입니다. 특히 가풍이 바로 선 집안은 자손들이 제삿날이 되면 아무리 멀리 살아도 꼭 모이려 애를 씁니다. 제 나이 또래인 60 넘은 보살이 할머니 제사라고 시골에 내려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버님이 아직 살아계시고 그 아버님이 80이 훌쩍 넘으셨는데 할머니 제사에 참석해서 부모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지요. 하지만 이 제사를 둘러싸고 수많은 갈등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요즘 자식들은 조상은 안중에도 없다. 제삿날을 알려줘도 오지를 않는다. 제사 음식을 차려놓고 오라고 해도 오지 않고 와도 빈손으로 온다며 한탄합니다. 또 어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들어온 지 3년이 넘었는데 우리 집은 1년에 제사가 2번이라고 가르쳐줬건만 할아버지 제삿날에 떡 한 접시랑 동그랑땡 몇 개 붙여놓고는 어머니 간단하게 해요. 조상님께는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이따 저녁에는 우리 가족 다 같이 피자 시켜 먹어요 하더라. 위에서는 조상님이 떡을 드시는데 아래서는 자손들이 피자를 먹는 게 말이 되냐며 속상해 하십니다. 또 어떤 이들은 자식 있는 곳이 곧 부모님 계신 곳이다. 제삿날이라고 다 같이 모이느라 시간 버리고 돈 쓰고 위험하게 오가는 것보다 서울 사는 아들은 서울에서, 부산 사는 아들은 부산에서 지내면 된다. 조상님께서 구름을 타고 다니시니 아침에는 서울 아들 집에, 저녁에는 부산 아들 집에 들르시면 되지 않겠냐고도 합니다. 이처럼 제사를 지내는 방식에 대한 생각은 실로 다양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말하기 전에 제사의 진정한 의미를 먼저 짚어봐야 합니다. 제삿날이 조상님께 맛있는 음식을 차려드리는 날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조상님은 그 음식을 드시지 않습니다. 만약 1년 365일 중에 제삿날 하루만 우리가 차린 음식을 드신다면 나머지 364일은 굶어 돌아가시지 않겠습니까? 이승과 저승의 이치는 같아서 돌아가신 조상님들도 그곳에서 당신들의 삶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바쁘게 일하고 당신들의 세상을 살아가고 계실 겁니다. 그저 자손들이 차려주는 밥 한 끼를 기다리고만 계시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제사의 진짜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살아있는 자손들이 한자리에 모여 오늘이 바로 30년 전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날이다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빌려 얘가 바로 작은아버지 아들 철수고 저 아이가 고모딸 영이다. 우리는 모두 한 뿌리에서 나온 가족이다라며 서로 얼굴을 익히고 우리가 한 핏줄임을 깨닫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 돕고 살아가도록 관계를 다지는 날인 것입니다. 조상님께 음식을 올리는 것은 하나의 명분일 뿐 그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가족의 정을 나누는 것이 핵심입니다. 만약 제사상에 올린 닭 한 마리가 통째로 사라진다면 아마 무서워서 제사 지낼
자손이 없을 것이요. 결국 올릴 때는 뜨거웠다가 내릴 때는 식는 것이 제사 음식이니 중요한 것은 상다리가 휘어지는 음식이 아니라 한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떡 한 접시와 과일 몇 개를 올려도 괜찮습니다. 제사의 목적은 자손들의 화합이니 오랜만에 만난 형제들이 막걸리 한 잔에 파전을 나누어 먹으며 정을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왜 꼭 옛날 방식대로 상을 차려야 한다고 고집하십니까? 조상님께서 그걸 원하실까요? 요즘 젊은이들은 예전처럼 많이 먹지도 않습니다. 그저 한두 가지 특별한 음식을 놓고 즐겁게 만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어떤 집은 아들 셋에게 제삿날 각자 음식 하나씩을 해오라고 합니다. 큰아들네는 갈비찜, 둘째네는 잡채, 셋째네는 전을 부쳐와서 다 함께 상을 차리고 제사를 지낸 뒤 그 음식을 다 같이 나누어 먹습니다. 참 지혜로운 방법이지요.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오? TV로 보시오? 아니면 손안의 작은 기계 휴대폰로 보고 계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재물이 함께 하기를 기원하겠소. 경제가 어려울 때는 오히려 더 잘 모였는데 이제는 먹고 살만해지고 교통도 편해졌는데 왜 안 모이려 할까요? 젊은이들이 제사의 의미를 먹는 것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가봤자 먹을 것도 없는데 피곤하기만 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사는 먹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얼굴을 보러 가고 조상님께 향 하나 올리며 나의 뿌리를 확인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 기회가 아니면 어떻게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겠습니까? 생일은 각자 다르고 명절에는 또 다른 약속으로 바쁩니다. 제삿날이야말로 가족이 모일 수 있는 가장 성스러운 기회입니다. 사회가 변했으니 우리도 변해야 합니다. 제사상에는 꼭 시루떡과 약과를 올려야 하고 음식은 꼭 7가지를 해야 한다는 식의 낡은 규칙에 얽매여 며느리나 딸들을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아직 집안의 어른께서 살아계시다면 자식들에게 제사 준비를 강요하기보다 부드럽게 알려주고 이끌어 주십시오. 얘들아, 내가 언제까지 너희 곁에 있겠느냐? 이제 너희가 제사 지내는 법을 익혀야 한다. 이번 주 금요일이 할아버지 제사인데 다들 바쁘니 주말에 다 같이 모여서 식사하는 건 어떻겠니? 금요일 당일에는 내가 조촐하게 밥 한 그릇 올려 제사를 지내마. 할아버지께 손주들이 바빠서 주말에 다 같이 인사드리러 온답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맛있는 음식 많이 드세요 하고 말씀드리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면 제사도 제때 지내고 자손들도 부담 없이 모일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모든 규칙은 살아있는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돌아가신 분은 아무 말씀이 없습니다. 만약 조상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닭백숙은 싫으니 통닭을 올려다오라고 하신다면 그대로 따라야겠지만 그런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자손들끼리 마음 상할 일을 만들지 마십시오. 젊은 세대들도 명심해야 합니다. 이 전통을 지키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아직 살아계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효도이기도 합니다. 또한 제삿날은 자녀들에게 산 교육을 하는 날입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오늘이 바로 네 증조 할머니 제삿날이란다.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 이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업고 학교에 데려다 주셨지라고 이야기해주며 뿌리를 가르치십시오. 나무는 뿌리가 있고 사람은 근본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1년에 몇 번 안 되는 날입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가족들과 몇 번이나 더 얼굴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러니 만날 수 있을 때 만나십시오. 제사를 핑계 삼아 형제들과 만나고 조상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십시오. 다만 억지로 하지는 마십시오.
인상을 쓰며 닥터를 뽑고 투덜거리며 전을 붙이는 제사는 지내지 않느니만 못합니다.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바쁘면 마트에서 파는 치킨 한 마리 사다 올려도 괜찮습니다. 할아버지 옛날에는 이런 거 없었죠. 한번 맛보세요. 바삭바삭하니 맛있습니다 하는 그 마음이 바로 효심이고 공경입니다. 제사의 참된 의미를 깨닫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황혼기를 살아가는 참된 지혜 또한 깨달아야 하오. 예순. 즉 환갑이 넘었거든 이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시오. 그래야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예순이라는 나이는 60갑자가 한 바퀴 돌아 제자리로 돌아오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옛날에는 평균 수명이 짧아 환갑만 되어도 큰 어른 대접을 받았지만 지금의 예수는 아직 청춘입니다. 그러나 세월의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는 법, 이제는 내려놓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첫째, 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시오. 이 나이는 돈을 버는 나이가 아니라 젊어서 벌어놓은 것을 지혜롭게 쓰는 나이입니다. 이 나이에 부자가 되겠다고 욕심을 부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요. 둘째, 과거에 대한 후회를 버리시오. 옛날에 그 땅을 샀더라면, 그때 퇴직하지 않았더라면 하는 후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신정과 같아서 가끔 찾아가 추억에 잠길 수는 있어도 그곳에 살 수는 없는 법입니다. 셋째, 옛 인연에 대한 미련을 끊으시오. 옛 애인이나 먼저 떠나보낸 배우자 이야기를 자꾸 꺼내어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마시오. 현재 곁에 있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권력에 대한 욕심을 버리시오. 늙으면 힘이 쇠하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동네 노인 회장 자리를 탐내어 남을 헐뜯고 음해하는 일만큼 추한 것이 없습니다. 직위가 아니라 인품으로 존경받는 노년이 아름답습니다. 다섯째, 과도한 정욕을 경계하시오. 부부간의 사랑은 아름다운 것이나 나이를 잊고 무리하거나 엉뚱한 곳에 한눈을 파는 것은 몸을 망치고 명예를 더럽히는 지름길입니다. 결국 내 곁에 남는 것은 배우자와 자식들 뿐임을 명심하시오. 자식이 아무리 많고 귀해도 나이가 들면 자식에게 다음과 같은 행동은 절대 하지 마시오. 첫째, 자식들에게 왕년의 영웅담을 끝없이 늘어놓지 마시오. 자식들도 자기들의 삶이 있고 그들 나름의 고충이 있습니다. 부모의 옛날 이야기를 하루 종일 들어줄 만큼 한가하지 않습니다. 둘째, 자식들이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따르기를 강요하지 마시오. 자식들은 우리보다 더 많이 배웠고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결정을 존중해주고 큰 방향만 조언해주면 족합니다. 셋째, 자식들의 사생활에 너무 깊이 간섭하지 마시오. 아들네 집 침대는 왜 여기에 놨는지, 딸내는 왜 차를 안 사는지 간섭하는 것은 월권입니다. 그들 부부가 의논해서 결정할 일입니다. 넷째, 자식들의 일을 모두 떠맡아 해주지 마시오. 손주를 봐주고 살림을 해주는 것이 즐거우면 괜찮지만 그것이 의무가 되고 희생이 되면 결국 서로에게 상처만 남습니다. 자식들이 스스로 성장하도록 한 걸음 물러서서 지켜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재산이 있다면 유언장은 미리 작성해두되 너무 일찍 공표하지는 마시오. 아직 제 앞가림도 못하는 자식이 수십억 유산을 받을 것을 미리 알게 되면 노력할 의지를 잃고 헛된 꿈만 꾸게 될 수 있습니다. 땀의 가치를 모르는 자에게 물려준 재산은 독이 될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이가 들수록 다음 5가지는 단호하게 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첫째, 의미 없는 술자리를 거절하시오. 건강을 해치고
시간만 낭비하는 모임은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둘째,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과의 논쟁을 거절하시오. 수준이 다른 사람과 다투는 것은 내 자신의 격을 떨어뜨릴 뿐입니다. 셋째,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는 노력을 거절하시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 법. 모든 사람의 칭찬을 받으려 애쓰는 삶은 피곤할 뿐입니다. 넷째, 남을 험담하는 것을 거절하시오. 남에게 피를 머금고 뿜으면 가장 먼저 더러워지는 것은 내 입입니다. 다섯째, 마음속에 원한을 품는 것을 거절하시오. 원한을 품는 것은 독을 품고 남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죽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모든 것을 용서하고 마음을 비워야 노년이 평안합니다. 여러분, 이 늙은 중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재물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삶의 지혜와 복을 부르는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여 저와 좋은 인연을 계속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은 혹시 몇 살이신가요? 10대, 20대, 30대 혹은 그 이상의 다양한 연령대의 분들이 함께하고 계실 거라 생각하니 문득 궁금해지네요.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어떤 부분에서 공감하셨는지 혹은 어떤 특별한 기억이나 생각이 떠오르셨는지 여러분의 마음속 이야기가 듣고 싶습니다. 삶의 어떤 순간에 있더라도 어떤 어려움을 마주하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늘 평안함이 가득하기를, 그리고 매일이 아무 탈 없이 무사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고 또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지식 혹은 내용에 대해 여러분은 어떤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셨나요? 여러분의 삶에 작은 영감이나 변화의 씨앗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마지막으로 이 글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의 몸과 마음이 늘 건강하고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걱정 없이 평안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평안하세요.